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정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책부터 소개를 좀 드리죠. 여러 권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북학의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북학의인데 원문이 따로 돼 있어서 좀 부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웠다. 박제가와 젊은 그들 궁핍한 날의 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가의 궁핍한 나라의 벗 아주 책도 뭐 손에 딱 들어오고 전 사실 이런 책을 좋아합니다. 뭐 두꺼운 책도 아주 뭐 잘 읽는 편입니다만은 요즘 지하철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이틀이면 딱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제가 오늘 아주 복장이 좀 이렇게 불량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뭐 쉬는 날인데 지금 뭐 신문사는 나오니까요. 오늘 김 교수님 또 넥타이까지 매시고 또 예.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넥타이가 무늬가 뭡니까? 한자입니까? 독특한 무늬이네요. 뭐 H 같기도 하고요. 또 공자 같기도 하고. 한문 같기도 하고 한글 자획 같기도 하고. 네. 자, 오늘 박제가입니다. 박제가는 사실 뭐 글쎄요. 그 날카로운 문장과 비판 정신으로 따지면 기자 중에 기자다. 요즘 기자들이 그런 기자들이 잘 있을까요? 그야말로 시대의 위선을 깨부수고 허위의식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도저히 동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그 주장을 거침없이 전개했던 분입니다. 김 교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박제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박제가는 뭐 지금 정규재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유명한 북학의 저자고요. 네. 그 조선의 학자로서는 드물게 그 상업과 유통 뭐 이런 걸 이제 중시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성리학의 그 일반 그 주류적인 또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이용 후생의 그 학문을 체계화했고 또 현실 계획을 위해서 그 당시는 상당히 좀 혁신적인 주장인데요. 뭐 청나라를 배우자 뭐 네.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펼친 그 조선 사상사에 있어서는 그 매우 그 독특한 사상 체계를 구축한 사상가로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박제가는 그 우리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이 뛰어난 신입니다. 문장가죠? 예, 예. 중국에까지 굉장히 알려졌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중국에 알려진 그 계기는 뭐 나중에도 좀 얘기되겠지만은 이제 박제가, 이덕무, 예. 그다음에 그 유덕공, 예. 그리고 이서구, 예. 그 네 명의 시를 그 유덕공의 그 작은 아버지가 되는 유금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중국의 그 사신단의 일행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쓴 시를 다 모아가지고 한계건년집이라는 그 예. 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시집을. 예. 그 만든 거는 유금이 만든 거고. 예, 유금이 그 만들었습니다. 유덕공의 작은 아버지. 그렇죠. 예. 그 네 사람의 시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의 이제 뭐 유명한 학자들한테 그거를 이제 보이니까 예. 너무 이렇게 시적인 수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청나라에 이제 뭐 좀 유명한 학자들인 예. 뭐 반정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예. 거기 이제 뭐 서론도 쓰고 또 서평도 쓰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가 상당히 이제 청나라에 많이 알려지고 예. 또 그게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도 예. 또 알려지게 돼 가지고 아무튼 뭐 상당히 이제 유명하게 된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덕공, 이덕무, 박제가, 이서구 네, 이 네 사람이 말하자면 조선의 네 명의 위대한 시인으로 중국에도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그 당대 시인으로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조선 4대가 뭐 예. 이렇게도 이제 뭐 나중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박제가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박제가는 이제 그 지금 어떤 학문적인 계보를 보게 되면은 네. 1차적으로 이제 뭐 그 아버지가 박평이라고 예. 그 상당히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갔던 그런 예. 분인데요. 그 나중에 성지까지 이제 하시고 그 집에서 일단 뭐 공부를 좀 한 걸로 돼 있고 승지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대통령 수석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비서가 예예예. 뭐 그런 근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예. 그 뭐 그런 뭐 그게 나중에 박제가의 인생에 상당히 좀 어둠을 들이우지만은 예. 그 학문적으로는 이제 아버지한테 좀 아주 좀 혹독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 그 박제가가 그 한 7살 무렵부터 그 신동 그 기질을 좀 드러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사실상 그 박제가는 서얼이기 때문에 그 서자. 예. 예, 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실상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많이 신경 쓰고 이럴 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제 이게 그 뭐 신동으로 뛰어난 어떤 그런 소질을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늘 그 이 종이를 그 당시 종이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뭐 비쌌겠죠. 예, 뭐 양반가에서 그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그래서 늘 일정량의 그 종이를 이렇게 자식이 공부를 하도록 막 그렇게 이제 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는 그 뭐 박지원 선생이라든가 그리고 이덕무 이런 분은 또 연세가 많거든요. 그 사실상 그 연세가 뭐 상당히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 친구 겸 예. 또 스승 겸 또 형님 겸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러니까 박제가하고 직접 박제가를 말하자면 스승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부친인 박평하고 예예 또 연암 박지원이 네네 있었고 말하자면 친구라고 한다면 유덕공 이덕무.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박자보다는 좀 연배가 높았고요. 그렇죠. 이덕무는 저 10살이 연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제가보다가. 뭐 10살 같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예우를 받았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덕무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이렇게 그 외유 내강적인 예. 아주 그런 뭐 전형적인 아주 그 인품이 훌륭한 그런 선비였다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개의치도 않고 또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연합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도 박지원이 찾아갔을 때 예. 맨발로 쫓아 나와가지고 그 맞이해주고 또 선수 또 밥을 지어가지고 또 대접해주고 예. 막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은 뭐 연배는 상당히 있지만은 어떤 그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고 그런 것들이 학문을 또 상당히 또 심화시킨 그런 원인이 안 됐나 이런 것을 봐요. 그 당시에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뭐 반개 유형원이라든지 하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실학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고 네. 이 박제가는 어디에 속합니까? 뭐 실학은 실학입니다만은 약간 계보가 다른가요? 계보가 실학은 주로 이제 그 남인 계열 쪽에서 예, 이제 예. 성호이익이라든가 이제 그렇습니다. 반개 유형원 예. 이런 쪽에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박제가라든가 이 박지원 이런 분들은 다 노론이거든요. 예. 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노론의 핵심적인 그 뭐 정통 집안입니다. 예. 그 박지원 선생이 그 과거에 그 시험을 그 과거에 응시하지 안 않았는데 했죠. 예. 그 이유를 뭐 과거 제도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연암 선생의 그 장인이 이보천이라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도 노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또 이보천의 또 장인이 어유봉이라고 그분이 또 이게 완전히 송시열 선생을 완전히 아주 그 이렇게 그 저기 모시는 그렇군요. 정통 이런 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때 노론하고 이제 소론 간 그 탕평 영조대왕 때 그거를 이제 좀 조정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게 아마 좀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보천 그 연암의 장인 되신 분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오로지 노론 위주의 뭐 그런 걸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전국을 이제 그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그 경계에 나가질 않죠. 그리고 이 사위인 연암한테도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노론이 이제 저걸 하면 득세하면서 그때 이제 그 장인도
이제 관직에 나가. 관직에 쭉 해서 이제 완전히 연암도 어디 현감인가 지냈죠. 그 나중에 예, 현감을 예. 지냅니다. 그렇군요. 박제가의 친구들 얘기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박제가와 젊은 그들, 이 젊은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유덕공, 이덕무, 이서구 또 뭐 제가 어디 지금 읽은 기억으로는 저 뭐 어디 친구들이 모여서 이게 뭐 백타파, 네, 그 빠고다죠. 네네. 예, 백타파. 빠고다 공원에서 뭐 광교 쪽으로 뭐 놀러 나와서 광교에서 누구 뭐 검은고를 듣고 시를 외우고 밤새도록 놀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던 예, 모양이래요. 예. 그 백타파 그 주로 여기서 이제 뭐 젊은 그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젊고 또 나이로도 젊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개혁적이고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분들 이외에도 예. 그 백동수라고 하는 분, 예, 백동수. 그 나중에 그 예. 무예 도보 통지를 그렇군요. 만들죠. 장용용의 나중에 그 초관이 돼가지고 예. 그 아주 유명한 그 무술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백동수. 예. 그 이덕무의 처남이 됩니다. 그 처남이 되는데, 근데 이분도 박제가보다는 이제 7살이 연상입니다. 예. 근데 이 박제가를 그 이덕무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백동수라고 하죠. 근데 워낙 이제 이런 전제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10살 정도가 위기 같으면은 그 사실상 그 친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이제 그 자기 처남 되는 사람이 그 소개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 예. 보니까 아주 뛰어난 그런 젊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백동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 마당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백동수가 호글이었던 모양이죠. 예. 백동수가 한번 이렇게 주먹도 세고 친구도 많고. 한번 움직이면은 그 뒤에는 온갖 뭐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고 그리고 뭐 사귀는 어떤 교유의 폭도 뭐 판서 정성을 비롯해 가지고 또 뭐 심지어는 아주 뭐 천한 이런 분들도 비롯해서 굉장히 어떤 교유의 폭이 굉장히 넓고 아무튼 뭐 대단했던 그런 분 같습니다. 참 그 재미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주작이라고 하는 송시열로부터 내려오는 그 노론의 강고한 어떤 주작적 세계에서 무언가 이 젊은 애들이 다른 논리를 세우고 다른 주장을 펴려고 하는 큰 시대적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 쇠락하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활로를 주려고 했던 그런 사상감이다, 그죠? 예. 주장의 내용을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북학이 말입니까? 예. 북학의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게 이제 논문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북학에 관한 논문, 뭐 북학을 논함 말하자면 이제 북학이라는 게 그 당시 청나라를 얘기하는 일종의 중국학, 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 이 북학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청나라를 배우자. 예.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들은 중국 그러면은 뭐 무조건 오랑캐. 그 한마디로 그냥 일축을 합니다. 청나라는 만주적인 오랑캐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명나라로 이제 중국의 그 주자적인 이런 건 다 끝났다. 예. 지금 오랑캐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외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신사, 그 다음에 사절단을 늘 보내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배울 게 많더라. 뭐 여기도 보면 북학에도 뭐 수레라든가 벽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완전히 이렇게 뭐 좀 미친놈 취급을 하고 뭐 완전히 이렇게 좀 사람 대접을 안 한 뭐 그런 이제 할 정도로 이 북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학문. 예, 뭐 천주교를 이제 그게 전파가 됐을 때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대접을 받았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학이라고 하는 게 이 서학, 뭐 서학이 천주교지 않습니까? 남인 중심으로 이제 했던 네네. 서학, 뭐 이제 그런 약간의 그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어떤 메타포랄까 이제 그 북학 이렇게 불렀던 거고, 그때 북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데 청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지배 계급은
명나라가 중하고 네. 명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중화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이고 중국은 명나라라고 하는 말하자면 오랑캐 잡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북벌을 해서 청나라를 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사실 북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웃기는 논리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효종은 이제 북벌을 이제 주장을 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외견상으로 이제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들도 거기에 이제 그 이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예. 합니다. 근데 막상 그 효종이 북벌을 단행을 하고자 했을 때 예. 그 효종의 북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송시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또 어떤 뭐 이렇게 그 뭐 대외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뭐 그런 걸로 하는 거지 프로파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떤 실질적인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송시열은 나중에 그 효종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총애를 받았던 신하인데 나중에 효종이 죽고 난 뒤에는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알지 않습니까? 소현세자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적통의 문제 이런 것도 또 부정을 하죠. 그래서 저 예속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하는 것도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튼 이 말씀하신 대로 명나라의 어떤 멸망과 함께 청나라의 그 이 탄생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 오랑캐인 그 청나라를 배우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이게 그 북학이가 그 박제가가 29살 때 그 최저공이라고 남인 출신의 유명한 예, 예, 그 예. 우리 서울의 번동도 본래 그분 호가 번암이잖아요. 번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이 살던 곳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오. 그쪽을 땅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하사를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번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최재공 대감하고 이제 심염조라고 하는 그분 이제 예. 서장관으로 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의 이제 저기 종사관으로 그때 그 이덕무하고 그때 이제 그 박제가가 예. 따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이 뭐 직접 보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3개월 만에 집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아주 저도 그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그렇게 구체적일 수는 없는데 예. 그 연안박지원의 그 열하일기도 마찬가지고 열하일기는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열하일기가 먼저 나온 거죠. 열하일기가 먼저 나왔죠. 예. 예. 자, 그런데 뭐 하나하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하거든요. 보면은 뭐 관찰력이라든가 하는 게 이게 대단한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29살 때 이제 지어진 거고요. 그 나중에 한 40 넘어가지고 그 정조대왕한테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북학의라고 아. 임금한테 이제 올리는 거. 그게 뭐 그 당시 굉장히 그 논쟁이 많았다는 그거죠. 예. 예. 근데 그게 그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올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결국 북학에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또 이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을 해야 계획을 해야 되고 아무튼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학의 내용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진북학의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건의서를 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게 이제 북학의보다 오히려 진북학의가 사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비슷하고. 예. 조금 보완한 이제 그런 예. 것들이고요. 그게 뭐 어떤 장절 같은 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사상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철학적인 배경에서부터 뭐 경제는 어떻게 하자, 뭐 계급 제도는 어떻게 하자, 뭐 말하자면 이런 게 쭉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고 각 예. 세목별로 항목별로 그 뭐 지금 북학이가 이제 내편과 외편 그리고 네. 진북학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레면 수레, 뭐 도로, 뭐 이제 또 뭐 과거제도, 뭐 화폐제도. 예, 화폐제도 뭐 이런 식의 항목별로 해가지고 한
한 60개 정도의 항목을 제시를 합니다. 시시콜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구들장은 어떻게 놓고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된장 얘기도 나오고요. 중국 된장은 굉장히 정갈하게 담그는데, 지금이야 우리 된장은 뭐 몸에도 좋은 걸로 돼 있지만은, 근데 조선시대 때 된장 담그는 거는 굉장히 좀 더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땀을 흘리는 그 몸으로 이게 밟거든요. 그러니까 이 땀이 밑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뭐 육수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육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먹겠느냐 이렇게 더러운 거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저도 읽으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근데 좀 이해되는 게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얘기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예전에 굉장히 궁핍한 그런 시골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것인데 그때도 보면 잘 살아보자. 초가집도 바꾸고 이제 근데 그 당시가 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초가집도 바꾸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보다가 100년, 2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있어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이런 게 안 되죠.